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요, 약간은 좀 다른 스타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의학 주제들, 뭐 친숙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쭉 이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대충 한 것 같아요. 좀 이제는 대충 여러 아주 영역에 대해서 좀 커버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진행을 하긴 할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이제 제가 치료를 하는 그런 환자, 케이스 중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실제 환자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분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완전히 이제 동일한 케이스를 얘기를 하면 그 개인정보 보호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제 적절히 변형을 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환자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테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사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공지를 드렸다시피 이제 좀 직장을 옮겼습니다. 직장을 옮겼는데요. 옮기고 나니까 좀 많이 바빠진 측면도 있습니다. 많이 바빠져서 사실 이제 영상도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올리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런 환자 케이스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모습과 그 실제 진료 현장의 모습과 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환자분은요, 이제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이렇게 3종 세트가 같이 있었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뭐 여러 주제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가장 많이 보는 환자분들은 이 고혈압만 있거나 아니면 뭐 당뇨만 있거나 아니면 둘 다 같이 있거나 아니 거기에 이제 또 고지혈증이 같이 있거나 뭐 요런 분입니다. 실제 이런 환자분들이 내과에서 가장 많이 보는 감기 환자하고 이제 요런 환자분들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욕심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목적은 나중에 이제 큰 병,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조절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압이 좀 높다면 혈압을 좀 더 떨어뜨려야 되겠고, 당이 높다면 당을 떨어뜨려야 되겠고,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콜레스테롤을 조금 더 떨어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꼬치꼬치 묻고 약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으면은 계속 조절을 해드리고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이제 오신 분은요. 제가 이제 계속 보던 분은 아니고, 제가 이제 계속 볼 수도 없죠. 왜냐면 병원 옮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지역을 이사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A 지역이라는 데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분은 이제 뭐 X 지역에 이제 이제 이사를, 이제 거기서 이제 관리를 받으시다가 이사를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처음 오셨는데, 대뜸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제 약을 딱 이제 주시면서 요 약을 먹고 있으니까 이걸로 먹고 있고 조절이 잘 됐으니까 요걸 똑같이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예전 병원에 있을 때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의사 입장에서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조절이 잘 된다는 거를 이제 뭐 거짓말 하시진 않겠죠. 본인의 건강이니까. 그렇지만은 의사 입장에서 조금 더 이게 자료를 좀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었다면 고혈압이 그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는 얼마였는데, 뭐 예를 들어 180에 110이었는데 어떤 약을 먹으니까 뭐 이게 140 이렇게 했다가 또 뭐 갑자기 뭐 100까지 떨어지고 어지러움증도 있고 이래서 약을 약간 줄여서 복용했더니 120 이렇게 맞았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러니까 복합제를 만약에 쓰고, 지금 이분은 복합제를 쓰고 계셨거든요. 아니면은 뭐 처음에 이제 150에 90 정도였는데 하나를 이제 썼더니
뭐 시원치 않아요. 140에 뭐 90 요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제 120에 80 가깝게 된 건지 이런 걸 전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지 요런 거를 전혀 모르고, 또 약이 이제 뭐 항상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요 약을 그냥 드리기가, 조금 이제 병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드리기가 약간은 좀 이렇게 드려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도 뭐 고혈압이야 워낙에 약이 표준화가 돼 있고, 뭐 사실 이제 약을 드린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될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뇨죠. 예. 그러니까 당이 이제 어떻게 조절되는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당뇨약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약, 그 설포닐 유레아, SU라고 쓰는데요. 설포닐 유레아. 요 약을 특히 먹고 계신 분들은 저혈당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았는지, 왜 이게, 그러니까 요새는 이걸 1차 약으로 잘 쓰지는 않거든요. 예, 제가 제 방송 보시면 알시겠지만, DPP-4 이니비터라는 거랑 이제 메폴민, 요 복합제 계열을 사실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뭐 왜 이걸 썼느냐라는 걸 이제 의학적인 용어를 쓰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좀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둘러서 계속 여쭤봤는데, 계속 여쭤보다 보니까 약간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이제 빨리 본인은 약을, 이거 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다 이제 약이 맞는 약인데 왜 저 의사는 저렇게 꼬치꼬치 물어보고 나를 귀찮게 하냐, 약간 이제 요런 뉘앙스였는데요. 물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환자분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빨리 이제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빨리 가셔야 되고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있었다는 거를 환자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다 뿐이지, 이게 이제 어디에 뭐 증명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닐 뿐더러 이걸 먹고 잘 조절이 됐는지도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은 혈압, 이제 당뇨면 당, 그리고 고지혈증이면 콜레스테롤, 요 세 가지가 잘 조절이 되고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의사 입장에서 계속 보던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얼마나 잘 조절이 됐고 본인이 얼마나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런 걸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검사한 지 오래됐으면은 검사를 한번 해보자. 왜냐면 이제 콜레스테롤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올 거고, 당이면 혈당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당뇨는 또 3개월에 한 번씩 측정하는 이 당화 혈색소 검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지표를 보면 그래도 얼마나 잘 조절이 되었는지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야 이제 올 때마다 측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검사를 해가지고 보고, 하는 김에 이 당뇨에 대해서 단백뇨가 나오는지 소변 검사를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검사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검사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그분 말씀으로는 이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바로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검사를 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뭐 사실 제가 검사를 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가 않죠. 왜냐면 뭐 보통 고혈압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당뇨도 많아봤자 뭐 1년에, 그러니까 A1C, 그러니까 이 당화 혈색소는 3개월에 한 번 하라고 돼 있는데, 조절이 잘 되는 분을 뭐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할 필요는 없으니까 보통 6개월에 한 번, 아주 뭐 검사를 안 한다 하면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바로 전에 검사를 했다니까 또 뭐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제가 같은 약으로 처방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뭐 성분을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올메잘탄을 드시고 계셨다면 그걸 뭐 텔미잘탄으로, 저희는 이제 올메잘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텔미잘탄을 바꾸고 같은 용량으로 써드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동일한 어떤 이퀴벌런트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같은 약효를 내는 그런 약으로 다 교체를 해가지고 제가 처방을 드리긴 드렸어요. 처방을 드리긴 드렸는데, 이제 가시고 나서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분이 다음 달에 계속 오시면 또 그걸 제가 이제 검사를 아마 하자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검사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환자분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로 9개월에서
9개월 가까이를 이제 환자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깜깜이, 저는 이런 진료를 이제 깜깜이 진료라고 생각을 해요. 깜깜이 진료. 그러니까 그 아무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랬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처방을 해드리는 그런 진료 패턴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패턴인데, 환자분께 검사를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약을 안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죠. 약을 이렇게 뭐 이걸로 조절이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의사가 답답한 거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의사가 답답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와의 진료라는 거는 환자와 의사 간의 어떤 의사소통, 그리고 공감대 형성,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면서 진료를 해야 병도 더 잘 치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저는 이분의 병이 어떤 상태고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예, 그 의사로서 내부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음에 오셨을 때도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게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쪽 병원에 가서 나는 이사를 이제 가니까 다른 병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오시기 전에, 이사를 오시기 전에 뭐 좀 지금까지 진료 기록이랑 검사 결과지 이런 거를 좀 떼주세요 하면은 다 카피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 검사 결과지 같은 건 그냥 프린트해서 비용을 받지 않고요. 다른 많은 곳에서도 그런 거는 이제 비용을 많이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다 가지고 오시면 이런 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의사마다 약간씩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이 고혈압 당뇨를 보는 스타일과 제 스타일이 다르다면 제가 갑자기 그걸 확 또 바꿔버리면 이 환자분이 또 인식하고 있는 것과 너무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이제 그쪽의 의사를 존중을 해주면서 서서히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오실 때마다 조금씩 당뇨랑 고혈압, 고지혈증을 교육해드리고 이러면서 조금씩 나가서 이제 저랑의 어떤 그 치료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데, 이런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뭔가를 얘기하거나 뭔가를 처방을 바꾸거나, 혹은 뭐 이분의 상태가 또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모든 이제 환자분들이 뭐 똑같은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태가 바뀌었을 때 그걸 이제 매니지할 때, 그걸 이제 치료를 할 때 접근해야 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거기 가가지고 뭐 좀 검사 결과나 이런 어떤 진료 기록 같은 걸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안 가져오실 것 같습니다. 안 가져오고 그냥 오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검사를 한번 그래도 더 해보자. 뭐 왜냐하면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한 달치 약을 드렸는데 어차피 뭐 그쪽에서도 한두 달 전에 약을 먹었으면 3달 정도 지났으니까 어차피 여기는 처음 오셨고 제가 기본적인 상태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자, 이렇게 권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정 동의를 못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안 맞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냥 뭐 다른 병원에 가시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왜 의사로서 상태 파악이 필요하고, 그럼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예전 병원에 가서 검사를 가져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뭔가 조금 더 환자분께 맞는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약간 이런 얘기 해봤는데 그래도 뭐 좀 어떠셨나요? 그냥 뭐 딱딱하게 그냥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사실 조금 더 이런 얘기가 현장감이 있고, 저도 그냥 얘기하기 편하네요. 저도 뭐 얘기하기 편한데, 약간 제가 공부하는 느낌은 별로 없어서, 저는 지금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좀 올릴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공부하는 영상을 기대하셨다면은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는 영상을 준비하면 그건 좀 약간 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이제 영상을 편하게 좀 제가 할 수가 있는데, 공부하는 영상은 준비가 필요하고, 제가 좀 장소도 좀 이제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도 차 안에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도 좀 바뀌었어요. 마이크도 바뀌었는데, 그 음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 아마 달라졌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제가 이제 방송하는 거라든지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건의해 주실 부분이나 조금 어떤 거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는 좀 확인을 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좀,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너무 뭔가가,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은 선진화됐는데 뭔가 환자와 의사 간의 의사소통이랄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약간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으로는 조금씩 계속 다루고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